안녕하십니까.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. 자, 이제는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좀 있으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죠. 자, 이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의 시간을 좀 귀 기울여서 잘 따라오신 분들이시라면 하락하는 구간에 충분히 좀 리스크 관리가 되셨고 또 마찬가지로 이 상승하는 구간, 그런 구간에서 주식을 좀 매수를 하셔서 아마 계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과연 지금 수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두고 봐야 될지, 이런 부분을 오늘 시장도 하루하루 좀 이렇게 뜯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좀 시장의 큰 흐름, 큰 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그런 시장이었죠. 자, 코스피 시장은 0.52%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런데 좀 그 전에부터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있으셨을 텐데,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을 수도 있어요. 자, 뭐 코스닥 시장, 개인 투자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.85% 정도가 하락했고, 코스피는 0.52% 정도가 상승했는데요. 자, 뭐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0.7% 정도가 상승했습니다. 자,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0.52%가 올랐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0.7%가 올랐다.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오른 거다, 이렇게 좀 짐작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.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267.65로 자, 0.71%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한 하루였고요. 전체 상승 하락 종목 수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약 320개 종목이 올라오고 508개 종목이 하락했죠. 자,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.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심했어요. 388개 종목이 올라오고 834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요 두 시장이 다 그렇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상승 종목이 좀 많은 그런 시장으로 시작했는데요.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서 오후장 장 마감 무렵에는 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그렇게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뭐 프로그램 매매 쪽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차익 쪽에서는 25억 순매도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비차익 쪽에서 한 93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오로지 뭐 비차익 매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. 자,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현물을 좀 매수를 하고 시간을 약간 두면서 선물을 매도하고 뭐 그런 경우도 이 비차익 쪽으로 잡히니까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뭐 그냥 930억 정도 순매수다,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죠. 3원 90전 정도, 0.33% 정도 원화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,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영향을 줬다라는 판단이고요. 자, 주요 아시아 증시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본 쪽 같은 경우도 뭐 0.56%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,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2,999포인트로 마감됐었죠. 오늘은 끝내 3,000포인트를 뚫어내는 모습이고, 뭐 이런 것들은 중국 쪽에 지급 준비율 뭐 0.5 정도 인하를 하면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. 차트를 보시면 이 60일평선 정도 그 저항선 부분에 약간 걸려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3일째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, 지난주에 이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기분 좋은 그런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었죠. 그 송환법 철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, 그런데 지금 주말 휴일 사이를 거치면서 시위대 인원은 줄었습니다. 시위대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뭐 강경 진압 분위기들,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 홍콩 쪽 같은 경우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또 미국 쪽에서 그 홍콩 쪽에 관련된 법안들,
저 미국 의회에 지금 교류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빨리 통과를 시켜서 뭐 그렇게 해달라는 시위 내용이 그런 게 있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홍콩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조금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뭐 전체적인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살펴봤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지수 차트를 보면서 오늘의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코스피 10분봉이죠. 아침에 조금 시작할 때는 뭐 미국 시장 쪽이 좀 혼조권으로 끝났죠. 뭐 다우하고 S&P 쪽은 좀 올랐는데 나스닥이 약간 빠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탄력 있는 그런 상승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장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한 거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런 쪽이었죠. 삼성전자는 보합권 정도로 시작해서 장중에 1%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면서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.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죠.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조금 이렇게 계속 좀 양선을 뽑으면서 상당히 시장을 지수 자체는 그런 것들이 견인한 하루였었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쉬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, 자, 뭐 명절 휴일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쏟아지면서 조금 뭐 고점보다는 조금 조정받은 모습, 지금 고점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밀린 상태에서 그렇게 마감이 됐죠. 오후장에서는 횡보를 하면서 또다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자,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? 자, 이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보게 되면 참 이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가 굉장히 좋은 프로예요. 저 때도 마찬가지고 2240포인트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, 뭐 이 부분에서 조금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십시오. 이때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십시오. 이때는 이날이 월요일이었죠. 내일 아침에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이격도 보고 말씀드렸죠. 자,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, 자, 그러면 리스크 관리, 아까 서두에 뭐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도 다 되고 기회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. 자, 이때는 이격도가 굉장히 큰 상태였었고 뭐 반등이 나왔죠.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 이때 또 한번 바닥을 찍고, 지난주에는 22평선 자체가 좀 돌아 나오는 구간입니다. 이런 구간에서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뭐 어쩌면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쩌면 이번 주 안에 2000포인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. 자, 근데 지금 이 22평선 자체는 돌아 나오는 거,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내용인데요. 그 22평선보다 형이 62평선이죠. 자, 오늘 딱 거기까지 갔어요. 6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2030포인트입니다. 그런데 오늘 장중 고가가 2029.80포인트까지 올랐어요. 거의 고기를 딱 찍고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. 자, 뭐 62평선까지 반등 후에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 코스닥 지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지수는 좀 약했어요. 이게 약한 이유는 그런 거죠. 코스피 시장보다 지금 올라오는 그 기간에, 짧은 기간에 빠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좀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. 자, 역시 아침에는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. 하지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뭐 오후장에도 그렇게 시원한 반등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됐고요. 자, 요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, 저 캔들 차트들 이런 것들, 그리고 이동평균선 방향들 이런 것들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. 물론 해야 되고, 자,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거래량 분석까지 한다라면 좀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. 이때 벌써 조금 조짐이 나왔죠. 코스닥 시장은 540포인트를 찍고 뭐 상당 부분 튀어 올랐다가 살짝 조정 후에 재차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, 자, 요거는 62평선까지도 근처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. 자, 이런 이유가 있죠. 거래대금인데요. 자, 이때 거래대금보다
양선이 났을 때 거래대금보다 음선이 났을 때 거래대금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. 요거는 뭘 의미할까요? 예, 상승 압력보다 하락 압력이 크다라는 거,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하는 거죠. 다음날 아침에도 좀 떠서 시작했음에도 밀리는 모습이었고, 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밀리니까 아, 코스닥이 이제 조정을 받나 보다라는 심리,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62평선 근처까지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뭐 여기에 대한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 상황을 본다라면 눈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,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. 먼저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 3일 연속 좀 순매수하는 모습이죠. 자, 뭐 지난주 목요일 날 1,800억 정도,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 484억 정도를 매수했고, 오늘은 2,333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이런 것들, 현물 시장에서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조금 좀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이 원래 두 번째 옵션 만기는, 선물 옵션 만기는 두 번째 목요일이죠. 그런데 목요일이 휴일입니다. 그러면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하루를 당겨서 만기를 치르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번 주 수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돼요. 자, 지금 뭐 이 외국인들 좀 수급 매수 들어온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우리 9월물 초반에 보게 되면 이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의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. 이걸 백오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백오데이션 나왔을 때 그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청산하는 물량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또 뭐 그거 외에도 아까 원달러 환율 뭐 한 3원 90전 정도, 그 정도 오늘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,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매수의 이유가 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급이 이만큼 중요합니다. 보시게 되면 3일째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하고 있죠. 그런데 아까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? 아, 차트는 다 수급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3일 연속 순매수였어요. 자,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을 때 뭐 좀 잘 따라가죠. 좀 잘 따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계속 좀 몰려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. 개인들이 저렇게 매수를 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하면서 야,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. 자, 이렇게 보고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선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지금 1,800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는데, 요것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한 4일째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그런데 요거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뭐 한 4일 정도 순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이에요. 그렇다면 지금 9월물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미결작정 부분들, 미결작정이란 건 전에도 한번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. 이 미결작정 부분들이 9월물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. 그리고 12월물을 보게 되면 미결작정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생으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9월물,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만기인 거,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저쪽 12월물로 이 롤오버 시키는 거죠. 자, 넘기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뭐 선물 시장의 수급은 지금 그렇게 크게 뭐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미결작정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옵션 시장의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옵션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뭐 오늘 한 6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. 자, 뭐 기간 전체는 6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기간 전체를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금융투자 쪽이 4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만 이렇게 보게 되면 자, 콜옵션 쪽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오기 힘들어, 이런 포지션이죠.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오겠는데, 이런 포지션입니다. 자, 그리고 풋옵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풋옵션 쪽이 지금 좀 만기 관련해서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.
그 부분은 지금 요거 간략하게 살펴보고 누적 수급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50억 정도 순매수했죠. 자, 금융투자는 65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저 콜 매도, 풋 매수,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, 즉 아랫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.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콜옵션 매수는 조금 적은데 풋옵션 매수가 많으니까 변동성이 좀 확대될 텐데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일 것 같다 이런 포지션입니다. 자, 요거를 지금 뭐 오늘 수급 요것만 봐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겁니다. 누적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누적 수급 저 콜옵션 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. 외국인들이 약 103억 정도를 순 매도하고 있죠. 콜 매도 포지션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?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래쪽으로 좀 빠진다라는 그런 포지션이죠. 이 사람들 여기서 외국인들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좀 콜 매도 포지션 막 취했는데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해갖고 주 후반, 후반도 아니고 그쵸? 지난주 월요일 뭐 그때 명인대로 복귀해서 뭐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때부터 시작해 신나게 올랐으니까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좀 외국인들은 로스컷, 손절매 물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콜 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모습이 이들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좀 시장이 올라오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자, 금융투자 쪽 콜 매도 포지션이죠. 이들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금융투자는 보시게 되면 자, 이때 뭐 60억 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요게 저 콜옵션 쪽이 이 콜 가격이 좀 올라온 게 뭐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왔죠. 그래서 이들은 이때 매수해 놓은 거 신나게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근데 이 콜옵션 쪽보다도 풋옵션 쪽을 보면 굉장히 좀 명백하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자, 여기서 풋 매수 포지션이니까요. 외국인들 지금 오늘 394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죠. 자,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 뭐 300억 이상 매수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외국인들 아마 이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한 5토막 뭐 이렇게 났고 외가격 옵션 같은 경우는 10토막 난 그런 옵션도 있죠. 자,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 풋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 손절매가 좀 나와줘야 돼요. 그런데 금요일 날 조금 손절매가 나오나 싶더니 이때는 뭐 387억에서 344억으로 줄었으니까 조금 손절매 물량이 나온 거죠.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한 50억 정도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다 얹어버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.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죠.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자, 풋 매도 포지션이었으니까 이쪽 풋 쪽에서도 금융투자는 엄청나게 좀 수익을 봤어요. 자, 이런 것들 뭐 18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쳐놨는데 여기서부터 따지고 보면 뭐 보통 한 5토막 이상은 났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이게 한 얼마인가요? 한 50억 정도? 50억 정도 그 정도만 순 매수를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포지션들 이런 것들은 다 청산이 됐어요. 다 청산이 되고 뭐 굉장히 큰 수익으로 청산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쪽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쯤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매도 쳤던 것들 충분히 전부 다 환매를 하고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돼요.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, 지난주 목요일 뭐 이때도 시장이 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게 매도가 줄었으니까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. 풋옵션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. 또 마찬가지 이쪽에서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일 옵션 수급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모레가 만기기 때문에 내일은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돼요. 외국인들 이 풋매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조금 내일은 주식을 좀 팔고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만기를 넘기고 명절 이후의 시장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특징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. 호텔신라를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. 자, 호텔신라를 한번 보면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. 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는 될 텐데
이 면세점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 주식들 이런 거는 이때쯤 되면 예년에도 계속 올라왔던 주식입니다. 그래서 계절적으로 올라올 이때쯤 되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? 연휴 때, 추석 때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올 것이다. 매년 나와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오는 거니까 이 면세점 관련주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승을 좀 더 올라오게 되면 뭐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. 자, 요건 호텔 신라 차트고 뭐 아모레지도 마찬가지죠. 요거도 조금 며칠 동안 횡보를 하다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올라갈 자리는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. 올라갈 자리는 좀 더 있어 보이겠지만 너무 그렇게 들고 가는 전략도 좀 좋진 않을 것 같고 명절 전에 한번 정리하고 명절 이후에 또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잡는 전략 뭐 그런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특징 종목 덕산네오룩스 하나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빠졌습니다. 요거 조심하세요.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자,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저런 걸 납품하죠. OLED 소재를 납품하는데요. 매출의 100%가 OLED 재료입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납품하던 거는 적색 발광 소재를 납품을 했어요. 그런데 M10이죠. 이 소재 업체들 뭐 이런 걸 분류하는 게 M1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내년부터 생산될 갤럭시 S11 그리고 또 아이폰 이런 쪽에 이 녹색 소재까지 이 덕산네오룩스에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받으면 조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더군다나 오늘 장대 음선이 크게 났는데도 거래량은 좀 줄이는 모습이었어요. 이게 하락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조정받는 구간 이용해서 저점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자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저 만기 포지션 관련해 갖고 지금 상당히 좀 찝찝한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게 내일 당장 뭐 장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 옵션 수급이 조금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괜찮을 거예요.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뭐 이때 구간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. 자, 좀 매수를 좀 이렇게 이때는 그냥 이 구간에선 쉬면 되고 지금 이 구간에선 주식 매수를 하면 돼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자, 지금 생각보다도 좀 빨리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저항선 근처까지 거의 왔습니다. 자, 62평선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62평선이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선물 옵션 관련해 갖고 만기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연휴라는 불확실성이 끼어 있어요. 자, 이 만기 관련해서 외국인들 포지션을 찝찝하다는 게 저들은 하루 정도는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. 또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만기 전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느냐. 저들이 마음먹고 밀면 밀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. 자, 옵션 쪽 수급 포지션 한번 잘 짚어보시고요. 자, 일정 부분 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에 과실이 좀 열렸을 겁니다. 일정 부분 수확을 하시고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계좌에 뭐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석 지나고 다시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. 자, 저는 나중에 또 이따가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